안녕하세요. 송기술사입니다. 오늘부터 그 산림기술사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1년에 실시된 제65회 산림기술사 시험부터 2025년 하반기 제137회 시험까지 기출문제를 토픽별로 해설해서 강의할 계획입니다. 총 45회 시험에서 출제된 1395문항, 해당 용어 13문제, 서술 18문제 해가지고 총 31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여 강의하고자 합니다. 강의의 주요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제 기준에 따라 제1권 산림조성 및 보호, 제2권 산림개발 및 보전, 제3권 산림경영 및 정책 총 3권으로 구성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 참고한 교재는 독자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쪽번호와 출처를 최대한 상세히 구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별도로 참고자료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권 산림조성 및 보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조림학에서는 묘목의 식재, 인목종자와 묘목생산, 숲가꾸기, 인목의 물질대사, 산림과 환경, 산림생태계, 숲의 갱신, 산림조성과 인목육종화까지 다루었으며 제2장 산림보호에서는 산림병해충과 산불로 해가지고 총 183개 토픽을 다룰 예정입니다. 토픽 1에서는 조립수종의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66회 1교시에서 선택기준, 75회 1교시에서 조림수속 선택의 원칙, 81회 4교시에서 선택원칙, 그리고 갖춰야 할 조건, 그리고 92회 2교시에서 선택원칙, 123회 2교시 고려사항, 130회 1교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먼저 조림수족 선택의 원칙을 보면 66회 1교시에서 조림수종 선택기준에 대한 출제가 있었습니다. 선택기준은 입지조건과 선택수종의 생태적 특성과 부합성을 비롯해서 총 5가지 조림비용 및 생장속도, 내병충성 등 총 5가지의 선택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1회 4교시에서 일반 용지의 수종에 대한 조림수족의 선택 원칙을 묻는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원칙, 생물적 원칙, 조림적 원칙이 있으며, 그러나 수종을 실제로 선정할 때는 이 중에서 경제적 원칙을 만족시키지만 생물적 원칙에는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판단은 경영자 또는 조림 기술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75회 1교시, 92회 2교시, 123회 2교시에 출제된 산림갱신계획에서 수종선택의 원칙에
고려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생태적 생물적 원칙을 보면 자연 군락 결정과 향토 수종, 입지 조사 및 평가, 인분 환경의 영향, 수종별 입지 요구, 그리고 수종별 조림 특성, 수종별 조림 위험성, 마지막으로 갱신적 인분 판단이 있습니다. 나번 경제적 원칙을 보면 수종, 재질, 재적 생산, 가치 생산, 미래의 목재 시장 등이 있고, 다 경제의 외적 관점을 보면 홍수 예방, 수질 관리, 눈사태 및 산사태 보호, 대기 정화, 소음 방지, 휴양림, 경관 형성 등이 있으며, 조림 기술적 가능성을 보면 천연갱신 및 인공갱신의 가능성, 그다음에 적용할 갱신 방법, 산림 구획 및 작업로 등이 있고, 이용 기술적 관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화 작업의 증가에 따른 단위 면적당 생산성 증가, 생산 경비 절감, 인체공학적 작업 등이 있고, 수종 선택의 계획화를 보면 미래 산림의 선형 계획화에 대한 많은 이론적 원리 및 방법 수단이 연구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림 수종의 선택에 대한 요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림 수종을 갖춰야 할 조건은 81회 4교시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먼저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재적 성장량이 높을 것, 그 다음에 유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분 조성이 용이하고 조림이 실패율이 적은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조림 수종 선정 인자는 132회 1교시에서 조림 수종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향토 수종이나 대상 조림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 두 번째, 기후 병해충, 산불 등 각종 유해 요인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수종, 그 다음에 생장이 빨라 단위 면적당 물질 생산성이 큰 수종이 있고, 마지막으로 경영 목적이나 목표에 부합되는 수종이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신고 조림학 201조, 산림과 임업기술 제2권 산림조성 138조, 조림학 본론 121쪽, 조림학 14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문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림에서는 조림학과, 그 다음에 조림학 원론은 수목생리라든지 산림생태계를 다루고 있으며, 조림학 본론에서는 각종 수확후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산림과 임업기술에서는 2000년 산림청에서 발행된 산림과 임업기술에서는 총 3권, 제1권에서는 산림 일반, 제2권 산림조성, 제3권 산림경영이 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된 임업기술 핸드북에서도 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조림수종 선택의 원칙입니다. 조림수종 선택 원칙은 66회 1교시에서
66회 1교시에서 출제된 문제고, 앞에서 다루었지만 상세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조림수의 수종 선택 기준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보면 입지 조건과 선택 수종의 생태적 특성과 부합성 쭉 5가지로 정리되어 있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확인하기 바라며 75회 1교시와 92회 2교시에서 조림수종 선택의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2번 출제되었습니다. 경제적 원칙, 생물적 원칙, 그 다음에 조림적 원칙, 3가지 원칙입니다. 이 내용은 신고 조림학 원론을 201쪽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픽 1에서 보면 앞으로도 향후 계속해서 선택 기준이라든지 원칙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림성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 또 조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다시 꼼꼼하게 그 기본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픽이 음성의 식재 중에 생태적, 경영적 제약 요인을 살펴보면 81회 1교시에서 조림 기술의 적용에 미치는 요인 중 생태적 제약 요인과 경영적 제약 요인을 각각 기술하라는 용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조림 기술의 적용에 미치는 요인을 보면 조림 기술의 적용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생태적 제약, 경제적 제약, 사회적 제약 등을 줄 수 있습니다. 생태적 제약에서는 지위, 현존의 식생, 미세환경, 병해충 등이 있고, 경영적 제약에서는 기술적인 것, 정책적인 것, 그 다음에 법적인 것, 사회적 압력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고 조림학 원론 2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픽 3으로 135회 1교시에서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림사업의 종류와 정의에 대한 용어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조림사업 개요를 보면 경계림 조성, 유유토지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 방지조림, 섬지역 산림 가꾸기가 있고, 이 중에 경계림 조성은 목재 생산조림, 바이오순환 조성, 특용자원 조림, 유유토지 조림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조림사업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2025년도 산림자원 분야 사업계획 7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째 토픽, 맞춤형 조림지도입니다. 105회 1교시에서 맞춤형 조림지도의 정의, 대상 수종, 활용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정의를 보면 산주들의 자신의 산에 나무를 심고 잘 때 그 지역에 적합한 수종이 무엇인가에 관한 정보가 없어 구하기 쉬운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고 있는 상태여서, 산림청에서는 산림 잎빛 토양 조건 등 28개인자를 적용하여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조림수종, 주수종 12개, 특용수종 26개를 선택하여 주는 적지적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주는 자신의 산지 여건에 맞는 수종을 과학적으로 선택하여 식재함으로써 조림 성공률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수종을 보면 12개 대상 수종이 있습니다.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해송, 산나무, 편백 등이 있고, 특용 수종은 밤나무,
호두나무, 헛개나무, 거제수나무, 느티나무, 음나무, 전나무 등 26개 수종이 있습니다. 활용 내용을 보면 12개 주수종과 26개 특용수종에 대한 수종별 적지 분석 및 임시 생산력 검색이 가능하고 지역별 분할 검색, 축척도 임무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토픽5 조림지 활착률 조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99회 1교시에서 조림지 활착률 조사 요령에 대한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면적과 개소, 표준지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조림지 활착률 조사 요령을 보면 활착률 조사는 조림지 전개소에 대하여 표준지 조사법에 의해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표준지 조사 비율은 풀베기 사업 면적의 2% 이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표준지 선정 방법은 조사되는 정구역을 답사한 후 조림지 입지 조건 및 개항을 파악하여 조림지 내에서 표준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되 가급적 산록부에서 산정부까지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크기는 200제곱미터, 반지름 8m 원형을 원칙으로 하되 소반 또는 필지 단위 사업 면적이 1헥타르 미만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반지름 5.67m 원형 크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림지 활착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 단위는 헥타르, 본수 단위는 본으로 하되 면적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림 설계 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 2023년도 산림청 지침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목 시제 중에 면목의 굴치, 선묘, 본포, 가식에 대해서 기출된 문제입니다. 89회 1교시에서도 89회 1교시와 99회 1교시에서 각각 면목의 봄철 가식과 가을철 가식 방법을 비교 설명하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을철 가식 방법은 추기에 골치된 묘목은 동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배수가 좋은 사질토의 표지를 선정하고 가식할 때는 반드시 뿌리 부분을 부채살 모양으로 열가식한다. 그리고 묘목의 끝이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45도 경사지게 하고 지제부가 10cm 이상 묻히도록 깊게 가식한다. 그리고 봄철 가식 방법을 보면 봄에 굴치하여 가식할 때는 가지의 끝이 북쪽으로 향하도록 비스듬히 눕혀 묶고, 춘기에 굴치된 묘목은 배수 양호한 포지에서 가식하면서 이부 여포가 일광을 받도록 하고 묘목의 끝이 북쪽으로 향하게 하여 경사지게 해야 합니다. 네, 참고문헌은 산림과 임업기술 제2권 산림조성 12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 자료로 묘목 운반과 가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묘 결속된 묘목은 즉시 가식하여야 하고, 묘목을 굴치하였을 때는 즉시 선묘하여 가식하거나 포장토록 하고, 검사 포장을 한 후에는 1일 이내에 운반하여 산지 가식해야 합니다. 쭉 내용을 살펴보면 춘기에 굴치된 묘목은 배수 양호한 토지에서 가식하면서 이부 여포가 일광을 받도록 하고 묘목 끝이 북쪽을 향하게 하여 경사지게 한다. 그리고 내한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건묘 육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배수가 양호하고 통기성이 좋은 토지를 선정하여 수분의 조절을 원활히 하여 연약한 면목이나 도장묘가 아닌 건전면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소질 비료 과용을 지양하고 특히 8월 이후에 추비를 억제하는 동시 가리질 비료 및 석회의 시용으로
묘목의 조직을 튼튼하게 하여하고 도장 억제 및 근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근 및 적신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가림 조술 등으로 면목을 경화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 임업기술 제2권 산림조성 120쪽과 묘포의 한해 방지대책 임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장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픽 7번 묘목 식재 중에서 식재 밀도 관련 인자 및 밀식의 장단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69회 1교시에서 식재 밀도에 대한 관련한 5가지 인자를 묻는 질문이 있었고 75회 4교시에서 식재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그리고 또 밀도 법칙과 밀식의 장단점 그리고 92회 4교시에서 식재 밀도, 밀도 법칙, 장단점, 영향인자를 묻는 서술형 문제와 최근 130회 1교시에서 밀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하시오라는 용어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밀도 법칙을 보면 75회 4교시와 92회 4교시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밀도 법칙은 간벌의 정도와 관련한 것이지만 인분이 울패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조림사업의 식재 밀도, 임목 간의 경쟁이 초기 밀도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이 점에 대해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밀도는 수고 생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직경 생산에는 더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 단목의 제적 생장이 달라집니다. 소립할수록 흉부 직경은 커지고 단목 생장이 빨리 증가됩니다. 쭉 살펴보시고 일정 면적으로부터 생산되는 양은 어느 밀도까지는 본수가 많을수록 증가되나 어떤 밀도를 초과하면 면적당 총생산량은 일정하게 되는데 그 최대 밀도는 수능에 따라 다릅니다. 경쟁 밀도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식의 장단점을 보면 장점으로는 수관 울패가 빨리 와서 표토의 침식과 건조를 방지하여 개벌에 의한 지력 감퇴를 줄이고 하해 기간을 단축하며 가지가 가늘게 되어 잇목의 형질을 높여 가지치기의 비용을 줄이고 개체 간의 경쟁으로 열린 폭이 균일하게 되어 고급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벌 및 간벌에 있어서 손목에 여유가 있으므로 우량 인분으로 유도할 수 있고 간벌 수입이 기대됩니다. 단점으로는 밀식을 하자면 지존 작업을 더 알뜰하게 해야 하고 노목대 및 식재 비용의 증가로 경제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식재 시 많은 노무량이 요구되고 이것이 이유가 되고 합리적인 작업을 진행시키는데 차질을 가져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밀립한 인분은 줄기가 가늘고 근개 발달이 약한 편이므로 풍해 설해 등에 취약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표로 요약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회 4교시에서 출제된 식재 밀도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에 대해 살펴보면 총 7가지로 첫 번째, 소경제 생산을 목표로 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 비하여 밀식한다. 두 번째, 교통이 불편한 오지림의 경우에는 목재의 운반이 어려움으로 소식한다. 세 번째, 땅이 비옥하면 성장 속도가 빠름으로 소식하고 지력이 좋지 못한 곳에서는 빠른 울패를 기대해서 밀식하여 지력을 돕는 것이 좋다. 4번, 5번, 6번, 7번 노무 사정 및 비용을 생각할 때는 소식하는 것이 유리하다. 산림 소유자의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못할 때는 소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고 일반 사항도 보면 소나무는 양수이지만 소립할 때 굵은 가지를 내고 줄기가 잘 굽어지므로 밀식하면 헥타르당 7,000분 이상을 심어야 좋은 인목으로 된다고 한다. 그 다음에 낙엽송은 양수이고 어릴 때 자람이 빠르며
일식하면 가지가 잘 고사해서 성장이 나빠지고 낙엽병에 잘 걸림으로 소식해야 우량형질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헥타르당 2000본에서 2500본 정도가 알맞다고 한다. 삼나무 편백, 잣나무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심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조림수중 식재밀도는 일반적으로 헥타르당 3000본으로 하고 있으며 삼나무 편백, 잣나무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심어지고 있다. 참고문헌을 보면 조림학 원론 117쪽과 이목기술 핸드북 106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재 본수 결정에 영향하는 인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경영 목적이나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리적 조건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림의 경우는 소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양의 비옥도, 인지 생산 능력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종의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산림 소유자의 경제 사정이 있습니다. 기타로 위에 다소 식재 인력의 수급이나 묘목의 수급 사정 등이 있습니다. 참고문헌은 산림과 임목기술 제2권 산림조성 165쪽과 임목기술 핸드북 106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픽 8번 인분의 밀도 중에 인목도에 대한 문제가 78회 1교시와 130회 1교시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인목도와 인분밀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력경에 있어서 인지 생산 능력, 즉 비옥도의 결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인분밀도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임목기술이란 나무를 심고 난 후에 실시하는 밀도 조절에 크게 관련되는데 이것으로서 질과 양이 다른 목재가 생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밀도의 측정은 정확성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목도란 원하고자 하는 가장 우량한 인분이 지니고 있어야 할 인목의 수에 대한 현실 인목의 수를 주관적 입장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인분 밀도란 인분의 양적인 표현으로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첫째, 흉부 단면적 제적, 인목의 수 등 비치, 개수치로 나타낸 것이고, 둘째, 단위 면적에 대한 인목의 수, 총 흉고 단면적 합계 또는 제적의 절대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목도에서 다시 상세히 살펴보면 이상적 인분 또는 참조 인분, 디퍼런스 스탠드의 밀도에 대한 실제 인분의 밀도의 비 또는 수학표상의 단면적에 대한 실제 단면적의 비를 말하며 제적, 본수, 단면적 등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냅니다. 두 번째, 제적 분수는 흉고 단면적의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산림 경영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흉고 단면적을 인목도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고, 즉 인목도는 보통 수학표상의 흉고 단면적에 대한 실제 흉고 단면적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목도는 앞에 제적도는 흉고 단면적 수학표상의 제적도는 흉고 단면적으로 표준화하여 밀도의 척도로 활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가적으로 인분밀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분밀도는 인분에서 인목이 차지하는 부분의 양적인 척도를 말하며 인분밀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단위 면적당 분수, 흉고 단면적과 함께 다양한 인분밀도 지수가 있는데 인분밀도는 측정 가능한 인분의 속성이라는 점에서 인목도와 구별됩니다. 참고문헌은 조림학 원론 98쪽과 산림경영학 7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종 방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65회 1교시에서 보면 3대 종자 뿌리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용어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파종 방법은 3파와 조파, 전파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임목기술 핸드북 101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강의 마지막으로 상체 작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92의 4교시와 95의 3교시에서 각각 서술형 문제로 상체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체 작업의 개념은 발화한 묘목이 자람에 따라 파종상에서 옮겨 심는 작업을 말하며, 파종상에서 기른 1, 2년생 필승을 더 크게 그리고 근계를 더 발달시켜 산식지에 더 알맞는 묘목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묘상에 옮겨 심는 것을 판가리가 하며, 그 상을 상체상이라고도 합니다. 판가리의 목적은 묘목의 줄기가 가늘고 길게 웃자라는 것, 즉 도장을 막고 주근이 발달하는 묘목을 적절히 당근하여 옮겨 심음으로써 겉뿌리, 측근과 그다음에 잔뿌리, 세근의 발생을 촉진하여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가리의 작업 시기는 봄이 알맞고, 가을 판가리는 한해 또는 건조해를 받기 쉽습니다. 판가리 작업은 서리의 피해가 없는 이른 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가리 연도를 보면, 판가리 시작 연도는 가능한 빠를수록 좋은데, 생장이 느린 나무들은 1, 2년 또는 그 이상 파종에 거치했다가 이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생장이 빠른 소나무류, 낙엽성류, 삼나무, 편백 등은 1년생으로 상치하고, 자람이 늦은 전나무, 가뭄비나무는 거치하였다가 2, 4년 후에 상치합니다. 참나무류는 직근만 발달하고 세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1년생으로 상치하면 고사하기 쉬우므로 만 2년생이 되어 측근이 발달한 후에 상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가리의 밀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묘목이 클수록 소식하며 지엽이 확장하는 것, 즉 삼나무, 편백 등은 소식하고, 반대로 소나무, 해송은 더 밀식할 수 있으며, 파종상에 거치할 때는 소식해야 하고, 양수는 음수보다 또 땅이 비옥할수록 소식합니다. 이식 시 식재 밀도는 종묘사업 실시 요령의 양묘 시업 기준에 의합니다. 묘목의 이식 시에는 식재 밀도에 따라 이식판의 규격이 달리 되어 있으므로 이식하고자 하는 수종의 식재 밀도에 맞는 이식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위 면적당 이식 밀도를 낮추면 TR율이 낮은 건묘가 생산됩니다. 판가리의 실행을 보면, 먼저 상체는 상을 만들어 정방향으로 심는 상식과 열로 심는 열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식을 하면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점질통에 알맞으며 후에 묘목 굴치 작업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번, 4번, 5번, 6번을 참고하고, 7번 상식을 할 때에는 일반적 규격의 상체판을 사용하면 더 능률적으로 묘목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여 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가리상의 관리를 보면, 상치한 후 건조가 계속되면 묘목의 고손이 오므로 관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상체 작업 직후에 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이나 낙엽, 우드칩 등으로 상면을 덮어주는 것은 수분 조절과 잡초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리막 본론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